이런 거는 안 하시고 저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술자리가 있을 때는 차를 어디엔가 두고 택시를 타고 가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안전한 데 두고 택시를 타고 가면 마음이 엄청 홀가분해져요. 아예 가져가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를 이제 아침에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안전한 데 두고 택시를 타고 가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얽매이는 것도 없고. 근데 단점은 많이 마시게 됩니다. 며칠까지가 자기 한다는 건데 그게 맞죠. 훨씬 낫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네, 많이 그런 거 정말 안 됩니다. 28일부터 개정안이 바뀌게 돼서요. 의무보, 종합법 이제는 사고분담금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용천점 삑입니다. 네. 뉴욕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오늘 내일 열리게 되는 7월 FM7보고 올라가는 데 내리고 저한테 좀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플러스 0.28%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43% 하락하고 S&P 500은 플러스 0.13% 상승입니다. 그냥 혼자서요. 딱 그냥 눈치만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미 증시가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특히 장 초반에 러시아 쪽에서 가즈프롬이라는 이런 회사, 국영 이런 회사가 천연가스 공급 또 축소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하락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부 투자 회사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할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경제 지표도 부진해. 또 러시아가 또 천연가스 가지고 논리를 반도체 업황도 나쁜 전망이 나와. 그랬었는데 다 이거 안 네, 막판에 그걸 등판을 하죠. 짜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으셨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지금 현재 미국을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번 주에 시진핑과 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 한번 저랑 소장님이랑 네. 통화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막판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지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등장을 했죠?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일주일이 살짝 안 되고 5일차랍니다. 5일차. 5일차니까 이제는 그리고 좀 거리를 두면 되잖아요. 거리를 두고 예. 하면 연설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 아직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갖고 이거 큰 뉴스다. 결국 공급망을 지키겠다.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관세 안 붙일 테니까 너희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경기를 침체에 안 빠져들게 하기 위한 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소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야,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나왔어? 11월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아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고 이런 네, 거 법안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건 어떻게 됐어요? 법안 지금 현재 처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아직까지 오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게 좀 뭐가 또 마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결이 안 된대. 표결이 아직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것을 할 거다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 여야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으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천연가스 저에게도 애증의 천연가스인데 이런 사안이 한 3, 4일만 더 됐으면 더 빨리 왔었으면 저는 준애기가 아니라 진짜 투자의 신을 왜냐면 지금 그때 이후로 거의 한 25% 이상 30% 가까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줄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그 터빈도 네. 돌아오고 뭐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축소를 한 거죠 유럽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가스프롬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계속해서 지수 하락폭이 좀 다시 한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지금 뭐 주식시장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자넷 옐렌 재무장관도 지금 공식석상에 나와서 미국이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싸움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표로는 경기 침체를 좀 가리키고는 있고 또 주요 이런 석학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거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어제 뭐 이렇게 지표가 발표가 된 게 하나 있었었는데요.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 지수가 지난달 그래도 0.1 마이너스 0.6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상치가 0.05였습니다. 이것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달 수치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지만 3개월 이동평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는 건데 라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를 할 때 좋지 않았다 경기 부진한 지표가 네.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발표가 됐었던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가 거의 이제 GDP와 상관계수가 그렇죠. 높다고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뜨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한 더블 D 뭐 경기 침체인데 루비니 교수 또 JP 모가는 좀 더 다른 이야기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네.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 침체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조금 안 좋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 미국이 금리 인상과 높은 이런 부채로 심각한 이런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원인은 결국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걸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사실은 푸는 조건이 뭐였냐면, 다시 침체에 들어가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유동성으로 그동안에는 풀었었어. 근데 최근에는 유동성을 공급한 재정적인 여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이제 미국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투자은행의 대표인 이런 JP 모건에서는 최악은 지났어 라고 얘기하고, 아마 경기 침체가 와도 잠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역시도 이벤트, 빅 이벤트 기다리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황부터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았고요. 오, 0.26% 지금 현재 상승 중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790.02포인트 0.04% 지금 현재 상승 중입니다. 두 시장 다 지금 현재 상승 쪽으로 지금 현재 몸무게를 틀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살짝 매도입니다. 106억 정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고요. 기관은 308억 정도 매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지금 현재 3,490계약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매도면 이따가 오후 시장에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매도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환율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왜 안 떨어지는 거죠, 얘는? 지금? 생각보다 안 네.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침마다 이것을 미국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고 유로 보면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지? 라는 달러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나마 지금 현재는 조금 하락을 해줬습니다. 1310원 80전 하는데요. 높아요. 네, 그렇죠. 2원 90전 네. 정도 하락을 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제 2분기의 GDP 네, 네. 성장률이 나왔었습니다. 결과치로만 보면은 괜찮은 거죠? 결과치로는 네. 괜찮습니다. GDP 성장률이 0.7% 플러스다라는 얘기를 분기 해드리겠습니다. 성장률입니다. 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소비에 힘입어서 전기 대비해서 0.7%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시켰다는 겁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괜찮은 거야? 라는 이런 착각을 좀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큰 거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데,
민간 소비하고요. 네. 정부 소비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 GDP가 성장률이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좀 늘은 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라는 게 지금 4월, 그렇죠. 5월, 6월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보면 다시 우리가 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서 맞아요. 좀 거기에서 소비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출은 또 이번에 둔화됐다. 그래도 0.7%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목표치가 2.7%잖아요. 네, 연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0.7, 0.6, 0.7 요 정도만 나와도 그 정도에 됩니다.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대형주 중심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전 플러스인 것이 네. 이제 반도체 법안 그렇죠. 통과를 네.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특징적인 걸로 뭐 한번 볼까요? 펄프? 네, 오늘 펄프 가격이 지금 $1,000를 돌파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지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강세에